안녕하세요. 엑셀 활용에게 수강생 여러분, 4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시 수업에 앞서서 1차 시에 제시한 학습활동 중에 완전 정복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정복 2번 교재 72페이지입니다. 교재 없는 학생은 강의 교환을 내려받아서 수업 진도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의 교환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자, 해서 완전 정복 2번. 자, 이번에 양갈로 7번 갑니다. 양갈로 7번 가면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죠. 조건부 서식. 자, 우리 조건부 서식 줄 때 주의해야 될 거 로드맵 제가 정해드렸다. 그죠? 첫 번째가 어디에 이 말은 영역 지정하라는 얘기죠. 영역. 그래서 특정 셀 범위에만 줄 거냐, 아니면 행 전체에 줄 거냐. 자, 두 번째는 무슨 규칙을, 그죠? 그래서 기존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사용할 거냐, 또는 새 규칙을 내가 만들 거냐. 새 규칙을 만든다면 대표적으로 수식을 이용하여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서식을 적용할 거냐는 거죠. 자, 요 로드맵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보면, 자, 구입 가격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주고, 빨간색, 데이터 막대의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의 영역은 최소값 및 최대값을 별도로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서식을 적용할 셀은 구입 가격에만 적용해야 되겠네요. 특정 범위. 그죠? 그 다음에 규칙은 데이터 막대 스타일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규칙이 있어요. 기존 규칙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주고 최소값 최대값 설정하는 거, 요거는 서식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었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들이 이때까지 연습 문제로 완전 정복 1번부터 4번까지 파일 작성한 거 있다, 그죠? 거기에서 2번, 완전 정복 2번 그 파일을 열어서 해보시면 돼요. 자, 완전 정복 2번의 문제가, 요거죠. 청소년 추천 도서 구입하나. 그죠? 자, 여기에서 요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요 영역에만 조건부 서식 주래요. 그래서 특정 영역만 잡아요. 자, 잡고 조건부 서식 갑니다. 조건부 서식 가면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그죠? 데이터 막대. 자, 데이터 막대 가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 단색 채우기가 있는데, 그라데이션에 빨강을 쓰시던 단색 채우기에 빨강을 쓰시던 둘 다 정답이에요. 빨강을 쓰라고 했지 그라데이션을 주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단색으로 채울게요. 그래서 단색으로 채웁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그래프 잘 봐두세요. 특히 8,000원 잘 보세요. 8,000원. 8,000원에 보면 그래프가 중간 이상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이제 규칙 적용했으니까 서식 적용해야 되죠. 자, 조건부 서식 다시 가서 규칙 관리로 갑니다. 이거 왜냐면 이미 내가 막대 스타일 빨강이라고 규칙을 줬어. 근데 그거를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규칙 안에 옵션을 변경할 거거든. 그래서 규칙 관리로 가셔야 돼요. 자, 규칙 관리 가시면 이렇게 내가 조건부 서식 줬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조건부 서식 줬는 애를 클릭하시고 규칙 편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줬는 규칙이 떠요. 자, 그 중에 보면
자, 최소값에 자동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최대값에 자동이라고 설정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엑셀 네가 알아서 잡아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최소값은 엑셀은 최소값을 0이라고 봐요. 그리고 최대값은 여러분들이 잡았는 이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 얘를 최대값으로 봅니다. 여기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동이라는 얘기는 엑셀 네가 알아서 잡아줘.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이 말은 엑셀이 자동으로 세팅하게 두지 말고 네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의 종류를 최소값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의 종류를 최대값으로 바꿔요. 최대값.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봅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이렇게 떴다 그죠? 규칙 관리자도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구입 가격 다시 보세요. 8,000원 보십시오. 자, 우리 아까 8,000원이 중간 이상까지 색깔이 차여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얗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 내가 긁었는 범위 이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으로 인지합니다. 지금 제가 긁었는 범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은 8,000원이죠. 그죠? 그럼 이 8,000원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긁었는, 이 내가 지금 잡았는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 돼요. 그게 최소값, 최대값을 내가 세팅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습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면 한꺼번에 지금 제가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하고 서식의 옵션을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규칙을 주면서 한꺼번에 최대값, 최소값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조건부 서식 가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해볼 건데 자, 또 하나 혹시나 내가 일단 이 조건부 서식을 지워야 새로 내가 적용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 하시다가 조건부 서식이 틀렸어 하다가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지우셔야 돼요. 자, 조건부 서식 지우는 방법은 조건부 서식 가셔서 규칙 지우기 있죠. 거기에서요.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선택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워크시트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 지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트 전체에 규칙 지우기 눌러서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끔하게 지워주시고 다시 규칙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 스타일 주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같이 줄게요. 자, 조건부 서식 가셔서 새 규칙 갑니다. 그 다음에 서식 스타일 보세요. 서식 스타일을 보시면 데이터 막대 보이시죠? 데이터 막대 주시고 최소값, 최소값 세팅, 최대값, 최대값 세팅 하시고 색깔 색연필 콤보 상자 눌러서 빨강은 단색 계열이니까 표준색 내려갑니다. 그래서 빨강이라는 글씨 뜨는 거 보고 클릭 해서 확인. 그러면 한 번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해서 1차 시대 학습 활동으로 제시했는 조건부 서식 중에 요 특정 셀 범위에만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2차 시에는 목표값 찾기 하고 고급 필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80페이지 펴시면 돼요. 교재 80페이지. 자, 80페이지 가시면 이제 목표값 찾기와 필터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목표값을 찾고 고급 필터 기능을 써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목표값 찾기. 자, 일단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에 모두 붙여 넣으래요. 그죠? 자, 우리 복사 메뉴가 홈 탭에 있기는 해요. 요 근데 단축키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복사할 때 쓰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C, 요게 복사. 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그죠? 자, 그 다음에 잘라내기가 있거든요. 잘라내기. 자, 잘라내기 단축키는 컨트롤 X예요. 요거. 자, 우리 이거 단축키 쓰실 때요. 컨트롤이랑 C를 동시에 누르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눌러요. 그래서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C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1작업의 데이터를 제2작업 시트에 먼저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목표값을 찾을게요. 자, 내가 찾으러 가는 목표값은 수익금의 전체 평균이에요. 수익금의 전체 평균 값이 820이 되려면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먼저 붙여 넣으시고 데이터 붙여 넣고 두 번째 B11에서 G11셀을 병합을 합니다. 병합하고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익금 100만 달러의 평균 값을 구합니다. 자, 이때 함수 쓰셔야 돼요. 함수 쓰셔서 평균값 구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가운데 맞춤 서식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목표값 찾기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 목표값 찾기. 자, 이때 목표값은 820. 목표값은 820이고요. 변경해야 되는 셀은 하스스톤의 수익금액. 얘가 변경 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전체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구해야 되냐면 H11셀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H11셀의 평균값 구하라고. 그래서 이 교재에서 지시하는 순서대로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파일을 엽니다. 열어서 수업 파일 들어가서 자, H11셀 수업 파일 들어가서 일단 데이터부터 붙여놔야 되겠네요. H11셀이 아니고 자, B4에서 H12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컨트롤 C를 누르시던지 아니면 홈 탭에 보시면 복사 기능이 있어요. 복사 아이콘 눌러요. 그럼 이렇게 다다다다닥 점선이 반짝반짝거릴 거예요. 이렇게 점선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지금 복사한 상태란 얘기예요. 해서 얘를 제2작업 시트에 B2번 셀에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예요. 혹은 홈 탭에 붙여넣기 쓰시면 돼요. 이때 밑에 콤보 상자 클릭하면 내용이 많으니까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컨트롤이라고 해서 옵션 키가 뜰 거예요. 여기 옵션 키거든요. 이제 붙여넣기 옵션이라 그래요. 붙여넣기 옵션. 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요. 뭐 수식만 붙여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본 서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값만 붙여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전 뭘 할 거냐면 원본 열너비 유지를 선택할 거예요. 얘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앞에 우리가 제1작업에서 작업할 때 줬던 열의 너비 있죠?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열너비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열너비를
원본 연락이 유지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면 우리가 줬는 조건부 서식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1작업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정확하게 지정했는지를 채점을 해요. 그러나 제2작업은 조건부 서식이 메인이 아니죠. 얘네들이 조건부 서식을 하라고 했는 게 아니라 목표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좀 틀려도 조건부 서식이 적용만 되어 있으면 돼요. 채점을 할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 나가셨을 때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시험을 치실 때는 이게 원본 연료비를 유지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좀 돌아가는구나를 인지하시고 시험의 채점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시간을 할애하신다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붙여넣기 옵션 붙여넣기 옵션 기능은 붙여넣기를 하자마자 붙여넣기 하고 최초에 한 번만 떠요. 이게 이미 붙여넣기가 다 수행이 되고 다른 작업을 시작했다면 이렇게 옵션 기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옵션을 사용하시려면 붙여넣었을 때 바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다음 지시사항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B11셀에서 G11셀을 병합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영역 잡아서 홈 탭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다, 그죠?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할게요.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이제 그럼 수익금 100만 달러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죠. 자, 이때 평균값은 H11셀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H11셀. 여기에 평균값을 구하는데 뭘 쓰라고? 에버리지 기능 쓰라고 했습니다.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 평균값을 구할 건데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 자, 우리가 엑셀을 쓸 때요. 자, 엑셀은 이 셀 안의 값을 숫자가 아니면 숫자이거나 혹은 숫자가 아니라면 문자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함수를 쓰겠다고 여기에다가 averag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엑셀은 얘를 뭘로 알아듣는다고? 문자로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내가 계산식이나 혹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셀에 입력할 때 는이라고 먼저 입력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엑셀 입력할 때 는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뒤에 입력하는 거는 다 계산식이거나 혹은 함수라고 네가 알아들으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함수를 쓰실 때는 혹은 계산식을 쓰실 때는 엑셀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는을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이꼴. 그래서 여기에 이꼴 넣으시고 av라고 입력하시면 내가 앞에 는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치는 문자는 다 함수로 인식을 해요. 엑셀이. 그래서 average라고 있을 거예요. 얘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자, 함수는 계산식을 틀로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면 average까지는 함수고요. 뒤에 갈로 뒤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average는 함수 명령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average라고 입력하는 순간
내가 지정한 영역은 평균값을 내줘.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한 거거든. 그럼 엑셀이 묻겠죠. 어디를? 이라고 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범위는 반드시 괄호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괄호. 그걸 인수라고 얘기해요. 인수. 그래서 괄호를 열어서 내가 평균 내려고 하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익금을 평균 낼 거니까 F3번 셀부터 F10번 셀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끝났다면 반드시 괄호 닫아주셔야 돼요. 이 함수 안에 틀의 값을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틀의 값을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 입력이 끝났으면 반드시 이렇게 괄호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평균값이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럼 평균값 구했어요. 그죠? 평균값 구했으니까 요거 이제 뒤에 서식 넣어야 되죠. 자, 여기에 테두리 주고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영역 잡아서 이거 있잖아요. 테두리 줄 때 전체 다 잡으셔도 돼요. 전체 다 잡으셔서 테두리 줄게요. 전체 다 잡아서 위에 홈택 가시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 옆에 콤보 상자 클릭하시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어요. 모든 테두리. 클릭할게요. 클릭.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목표값 채우러 가겠습니다. 목표값 설정하러 갈게요. 자, 가운데는 글씨를 가운데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숫자는 어차피 오른쪽 정면 하나 됐기 때문에 맞고요. 글씨를 가운데 하라는 얘기인데 글씨는 이미 가운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목표값 찾으러 갈게요. 자, 수익금 전체 평균의 값이 수익금 전체 평균이라고 하면 H11셀이다, 그죠? 이게 820이 되려면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목표값 입력하려고 하는 셀 찍고 H11번 셀 찍고 데이터 탭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목표값 찾는 것도 그게 원수치, 팩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가상 분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갑니다. 이렇게 열면 자, 수식셀에 H11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H11셀을 찍고 목표값을 들어갔기 때문에 수식셀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찾는 값은 뭐냐면 찾는 값은 목표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목표값. 자, 우리 H11셀은 요거는 수익금의 전체 평균값이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820이 되려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820 목표값 입력해줘요. 자, 그러면 값을 바꿀 셀. 그죠? 이 H11셀의 값이 820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는 거죠. 그죠?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럼 하스스톤의 수익금 셀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지금 하스스톤의 수익금 217이에요. 217 100만 달러. 요거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표값이 820으로 바뀌면서 전체 평균이 820으로 바뀌면서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369로 바뀌었어요. 원래 217이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 고급 필터 볼까요? 자, 고급 필터는 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제1작업에 작업했는 데이터 있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먼저 한번 봅시다.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이상인 애들만 추출하는데 그때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서비스 시작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일단 뒤에는 무시하고 우리 원 데이터에서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이상인 애들만 추출을 좀 해봅시다.
그럼 우리 지금 조건이 관리 코드하고 업데이트 만족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우선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하려고 하는 필드 명칭을 먼저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데, 자, 조건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보시면 조건은 H14셀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필드부터 붙여 넣습니다. 관리 코드하고 업데이트 만족도. 자, 관리 코드 찍고 업데이트 만족도를 찍으려고 하면 관리 코드가 풀려요. 관리 코드 찍었던 게. 그럼 이거 홀딩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찍고 컨트롤 키 눌러주면 되죠.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업데이트 만족도 찍으면 이렇게 셀 떨어져 있는 셀 두 개를 같이 잡을 수 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홈탭 가셔서 복사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좀 외우세요.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14번 셀, B14번 셀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조건 입력할 거예요. 자,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M으로 시작하면서. 자, 요거 고급 필터에 조건 지정하는 거 좀 보셔야 되는데, 교재 페이지 요거거든요. 교재 페이지 87페이지 참고할게요. 교재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고급 필터에 조건 지정할 때 쓰는 연산자하고 조건 지정 어떻게 하는지. 자, 내가 조건 넣을 때 무엇무엇하고 같다라고 넣고 싶으면 앞에 이꼬르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작지도 크지도 않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상이라고 넣을 때는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넣고 싶으면 작거나 같다. 자, 만약에 초과라고 넣고 싶으면요, 초과라고 넣고 싶으면 크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초과. 그 다음 미만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작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지정할 때 우리가 별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별표는요 모든 문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조건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가라고 입력하고 뒤에는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별표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가로 시작하는 별표, 가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그러면 가로 끝나는 모든 문자, 그러니까 앞에 문자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끝에 가로 끝나야 돼. 그런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어. 그럼 앞에 문자는 뭐든 상관없으니까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별표를 넣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글자만 가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에. 자, 그 다음에 가를 포함하는 모든 문자.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필터 조건 지정할 때요,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문자를 추출하거나 혹은 특정 글자를 포함한 문자를 추출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자와 문자 사이에 무슨 문자든 상관없는데 문자와 문자 사이에 가만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별표가 별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우리 M으로 시작하는 그랬으니까 조건 어떻게 넣으면 됩니까? 조건에 앞에는 M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D 글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죠? 그럼 별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조건.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건 지정할 때 물음표가 의미하는 거. 물음표는요, 글자 수를 얘기해요. 글자 수를 지정하는 거. 예를 들어 가로 시작하고 두 글자인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단 가로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글자니까 가 한 글자 뒤에 물음표 넣어서 글자를 두 글자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가로 시작하면서 가로 시작하면서 세 글자를 지정하고 싶다. 가로 시작하면서 세 글자인 애들만 데이터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가로 시작해야 되니까 앞에 가가 들어가야 되고, 세 글자니까 물음표 두 개. 가가 한 글자를 벌써 먹었잖아요. 그죠? 가 한 글자, 물음표 두 개에서 세 글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쓸 건데요. 자, 우리가 조건을 넣을 때요, 조건을 하나만 가지고 추출할 수도 있고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추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지금 조건이 관리 코드 조건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 조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각각의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입력을 같은 행에다가 입력할 거냐 다른 행에다가 입력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언제 같은 행에 입력하고 언제 다른 행에 입력해야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이라면 AND 조건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OR 조건이면 OR은 조건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 추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은 요 필드값 바로 밑에 조건을 입력하되 두 번째 조건은 필드값 밑에 떨어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하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한 행과 떨어진 행에다가 그러니까 다음 행이죠. 다음 행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두 줄로 들어가야 됩니다. OR 조건이라면. 자, 그러면 교수님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뒤에 문장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문장에서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이 A 조건이면서 B 조건일 때 이렇게 나오면 AND 조건이에요. 또는 A 조건이고 B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AND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조건이면서 B 조건 혹은 A 조건이고 B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AND 조건이어서 같은 줄에 한 줄로 조건 입력하셔야 되고요. A 조건이거나 B 조건 혹은 A 조건 또는 B 조건일 때는 두 줄로 조건 입력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면 그게 제일 좋죠. 자, 내가 소개팅을 나갈 거야. 근데 내가 소개팅할 남자나 여자가 키가 크고 예뻤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야? AND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키가 크고 외모가 예뻤으면 좋겠으니까 키와 외모의 조건이 같은 줄에 입력돼야 된다. 근데 내가 소개팅 나갈 건데 나는 하나만 봐. 키를 보든 외모를 보든. 그래서 키가 크거나 아니면 외모가 예쁘거나 그럴 때는 조건을 이렇게 두 줄 입력한다고 다른 줄로. 됐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한번 볼까요? 자, M으로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뭐뭐 하면서. 무슨 조건? AND 조건이다, 그죠? AND 조건이죠.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하면서 AND 조건이네요. 이 말은 조건 두 개를 같은 줄에 입력하라. 조건의 위치는 B14번 셀부터. 자, 이때 B14번 셀에는 필드 명칭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셀 있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추출했는 데이터를 결과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결과 셀은 B18번 셀에 나타나도록 하래요. 이게 결과 셀. 자, 그러면 자, 관리 코드는 M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M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관리 코드의 조건과 나란히 입력할 건지 아니면 밑에 줄에 입력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죠. 자, 그게 두 개의 조건이 AND 개념인지 OR 개념인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지금 AND 개념이다, 그죠? 하면서 그랬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때 업데이트 만족도는 4.5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럼 이상을 나타내는 비교연산자 크거나 같다, 뭐보다 4.5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들어갔어요, 조건. 자, 그럼 이제 추출해 봅시다. 자, 일단 데이터 추출하기 전에 원 데이터를 먼저 잡습니다. 원 데이터를 이렇게 영역을 잡고 데이터 메뉴 갑니다. 데이터 메뉴 탭. 데이터 탭 가시면 필터 중에 필터 기능 중에 옆에 고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얘가 고급 필터예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내가 영역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탕탕탕탕 표시되면서 목록 범위가 뜬다, 그죠? 자, 그 밑에 줄이 조건 범위죠?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이 조건 범위는 요 B14번 셀부터, 그러니까 조건의 필드 명칭부터 내가 입력했는 조건 범위까지 다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OR 조건이면 두 번째 조건이 여기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드부터 여기까지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드부터 제목까지 다 잡아주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이 목록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이제 추출할 거야. 그러면 결과 추출했는 데이터를 어디에 표시할 거냐는 거죠. 그죠? 자, 그게 결과예요. 자, 지금 보면 현재 위치 필터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이 원 데이터를 없애고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편하겠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데이터를 열어보면 원 데이터가 처음에 어땠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는 원 데이터는 살려두고 필터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다 표시를 해요. 그게 다른 장소에 복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셀을 B18셀에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복사 위치가 열려요. 너 이거 결과셀 어디에 복사할 건데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B18번 셀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는 애들. 그러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추출이 돼요. 그래서 얘를 결과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셀. 그죠? 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결과셀인데 자, 결과셀 중에서도요.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100만 달러, 서비스 시작의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결과값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뭐만?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서비스 시장만 추출하래. 그러면 관리 코드하고, 그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 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저처럼 필요가 없는 애들만 영역을 잡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영역 잡을 때 쓰는 게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관리 코드 영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분류 영역 잡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 영역 잡아. 그렇게 해서 영역 잡았는 애 중에 아무 때나 위에 마우스 갖다 대고 우클릭 눌러요. 그러면 삭제라고 있죠. 삭제. 삭제를 눌러서 자, 셀을 이거 삭제하게 되면 이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옆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로 옮겨줄까 이 말인 거거든요. 우리 왼쪽으로 밀어야 되죠.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줘. 확인. 이렇게 되었나요? 해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추출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요. 결과값만 매칭이 되면 되거든요. 결과값만 맞으면 과정으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불러오시고 나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셔도 돼요. 이렇게 작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직 컴퓨터가 능숙하지 못하고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추출하시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할 건데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만 나오도록 할 거야. 그렇게는 교수님 저는 삭제 안 하고요. 처음부터 아예 얘네들만 요 필드만 추출됐으면 좋겠는데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작업하시다가 혹시 이 결과값이 잘못 추출이 되잖아요. 그럼 얘 삭제하시면 돼요.
자, 삭제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잡아서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행정체를 삭제하세요. 그래서 18행부터 21행까지 이렇게 잡아. 그래서 행 이름 위에서 우클릭해서 삭제 눌러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져요. 됐죠? 그래서 혹시나 결과값이 잘못 나오게 되면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값 다시 추출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필요한 게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100만 달러, 서비스 시장만 필요해요. 결과값으로. 그럼 얘네들을 먼저 붙여 넣는 거라.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100만 달러, 서비스 시장. 이 필드를 먼저 복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B18번 셀에 먼저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값 추출할 때 얘네들만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원 데이터를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데이터 탭에 고급갑니다. 가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하시고 자, 복사 위치 클릭하셔서 자, 이때 복사 위치를 아까 전에는 B18번 셀만 찍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필드를 붙여넣기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필요한 필드만 먼저 붙여넣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붙여넣은 애들을 이렇게 영역 잡아줍니다. 복사 위치에서.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아, 이거 선택한 범위가 작다는 얘기는 이 열의 너비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만 이렇게 추출이 돼요. 되었나요? 그래서 오늘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2차시 학습활동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완전 정복은 완전 정복까지 하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 내용 있죠? 수업 내용을 수업 파일만 학습활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파일에 목표값 찾고 고급 필터 적용했는 그 결과가 있는 화면을 캡처하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파일 업로드 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활동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